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공지영의 장편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만나보겠습니다. 90년대 여성들이 살면서 겪는 억압과 차별을 세 여성의 삶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 작품. 당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동시대 여성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본격적인 여성주의 문학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1992년 30대 초반에 접어든 세 친구. 맞벌이를 고집하다가 출근길에 사고로 아이를 잃은 뒤 이혼하고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지만 남편의 외도에 소갈이하고 자신의 꿈도 포기한 채 남편을 뒷바라지해왔는데도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는 여자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을 정도로 말하자면 닫힌 사회였던 거죠. 세 친구는 대학 시절 여성 해방에 투신하자고 결의했을 만큼 주체적인 삶을 자신했지만 졸업 뒤에 맞닥뜨린 가부장적 질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예상보다 훨씬 교묘하고 강고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 쪽의 그 식구들을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 아가씨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동등하게 결혼을 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용어를 쓰게 하는지. 엄마들은 딸들에게 자신과 다르게 살라고 가르치면서도 아들들에게는 반대로 아버지처럼 살라고 가르치던 세상. 1980년대 초반 운동권 학생으로서 학습한 지식들, 민주화 투쟁의 경험조차 여성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 하나 해석할 수 없다니 라는 당혹감이 저로 하여금 그 엄청난 이제 그 혼란에 빠뜨렸죠. 그리고 작가로서는 그것을 쓰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소설 속에서 남성들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폭력적인 언사들은 여성 독자들의 열렬한 공감을 이끌었지만 현실을 과장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절망이니까 희망적으로 그려라가 정답이 아니라 절망을 이렇게 정확히 드러내면 그 속에 분명히 희망이 생기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불행 경쟁을 벌이는 듯한 세 친구의 삶에 불경의 한 구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행복의 주체는 반드시 내가 돼야 한다는 동시대 여성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였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의 행복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네 행복을 해결하고 갈 때 연대도 가능한 거죠. 사실 연대라는 게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등단한 뒤에도 한동안 무명에 가까웠던 공지영은 1993년 이 작품을 발표하며 일약 스타 작가로 떠올랐고 90년대 문단을 휩쓴 여성주의 문학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후에 이제 그 사회적 욕망, 주체로서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여전히 이제 전업주부를 요구하는 어떤 사회와 갈등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세 명의 여성, 서로 다른 이제 세 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안정적으로 구성을 했고. 이번 소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찬성과 반대, 또 공감과 거부, 그야말로 다양한 반응들이 엇갈리겠죠. 세상에 나온 지 30년 가까이 된 소설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